네, 안녕하세요. SNU 서울병원 서상교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 환자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달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 인대 파열 수술하신 분의 후기인데요. 운동 중에 발목 인대가 파열됐고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편하다고 하셨고요. 처음 다쳤을 때 생각하면 그래도 너무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하신 지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도 통증도 좀 있으실 거고 다친 직후에는 통증이 많이 심하셨을 겁니다. 이 인대 파열이 됐다고 해서 항상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여러 군데 파열이 있는 경우에 나중에 불안정성이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초기에 수술을 하신 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지나면 통증이나 불편감 많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목인대 파열이 잘 발생할까요? 그렇죠.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액티브한 운동을 하시는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죠.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발목의 힘이나 이런 균형감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접지르거나 하시는 분들 생기기 때문에 발목 인대 파열은 너무 다양한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그래서 특정 분들한테 국한해서 생긴다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지만 아무래도 좀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은 특히 운동량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진짜 실제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네. 삐끗해서 네. 보행에 이상은 없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방치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대 파열이었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되는지 네. 인대 파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중에 일부 파열만 있다고 하면 수술 없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열이 여러 군데에 있다거나 또 완전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후에 불안정성이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인대를 봉합해주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환자분이 통증이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보존적 치료를 좀 권하는 편이고 자주 접지른다든가 이제 그런 게 발목의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별로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뷰 읽으신 환자는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수술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젊은 분들, 인대 파열이 완전히 파열된 분들, 또 외측에 있는 전겁이, 종비, 후겁이 인대 3개 중에 2개 정도는 파열이 완전히 된 분들은 적극적인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 정도 파열이 되면 피가 많이 차서 발목이 굉장히 많이 붓게 됩니다. 부으면 혈종이 흡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통증도 오래 가고 활동을 제대로 하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되죠. 관절경적 발목인대 봉합술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네. 기존 수술보다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절개를 하고 하는 수술과 관절경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는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좀 있는데 절개를 하지 않고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 부위의 흉터도 좀 적고요. 역시나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시간도 좀 짧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관절경을 이용하는 수술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골격이 좀 자라있다거나 뼈 조각이 좀 크다거나 그런 것들이 인대 파열과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절경만으로는 그걸 제거하기가 뭐 할 수는 있지만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부 절개를 해서 인대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후기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오랜 고민 끝에 발목 인대 봉합술을 진행했습니다.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계속 미뤄왔는데 무리하지 않아도 발목이 아프고 너무 잘 삐끗삐끗 뛰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한다고 하셨네요. 수술인데 서상기 원장님이 직접 수술 설명 후 동의서를 받으시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에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저도 발목 인대 봉합술은 모든 분들에게 시행을 하진 않습니다. 별로 무리 안 했는데도 발목이 계속 아프고 너무 잘 삔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발목 관절염이 생긴다거나 발목의 연골 손상이 또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고 인대 봉합술을 잘 해놓으면 발목을 접지르지도 않고 통증도 많이 줄어드니까 충분히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삐끗하는 환자분들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만성적으로 손상이 반복됐던 조직은 재생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접질러도 크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수술적인 치료 외에는. 다만 급성으로 발목을 접지르신 분들은 회복력이 좋죠. 다친 부위에 피가 많이 고이는데 회복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이 많이 농축이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처음 다친 직후에는 오히려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력이 좋은 시기를 잘 살려서 원래의 인대 모양으로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깁스나 깁스 같은 통깁스 같은 걸 해서 잘 아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초기에 관리를 잘 해야 그런 만성적인 불안정성 넘어가지 않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삐끗하던 사람들이 수술 후에도 또 삐끗하는 경우가 네.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발목 자체에 굉장히 유연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발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 또 운동을 또 너무 액티브하게 해서 원래 위치로 붙기 전에 또 이렇게 손상이 된 경우, 수술을 하고 다시 불안정이 생기는 경우는 워낙 이 케이스 환자분에마다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딱 몇 퍼센트라고 딱 정해서 알기는 좀 어렵고요. 발목 인대 봉합술을 받았는데 또 불안정함이 또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분의 힘줄을 이식해주는 발목인대 재건술이라는 수술을 이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인대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평소에 어떤 신발이나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아예 다치지 않게 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방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 신발 자체는 굽이 좀 없는 신발이 아무래도 좋긴 하고요. 평평한 신발이 발목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소에 제가 권하는 운동은 뒤꿈치 까치발 드는 연습,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 약간의 불안정한 환경을 우리 예방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발목 근육이 힘줄이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불안정한 게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예방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질문 이제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